자, 이번엔 얘기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국정수행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오늘 새롭게 좀 나왔는데 이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15주 만에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3월 중순 이후에는 5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전주 53.3%에서 49.4%로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좀 하락했습니다. 41.2%에서 3%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38.1%의 지지도를 기록을 했는데 반면 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지지도가 올라갔습니다. 28.1%에서 30%로 오르며 거의 14주 만에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시행을 했고요. 조사일자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1,507명을 대상으로 3.9%가 응답했습니다.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95% 신뢰 수준.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코로나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3.7%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비교하면 거의 14%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계속 하락 추세였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배경은 가장 크게는 저는 부동산 논란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부동산 양극화 때문에 집 사기도 어려워지고 아파트 값은 폭등하고 전세값마저 오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장년층의 어떤 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다. 여기에 인국공 사태도 또 하나 논란이 됐습니다. 네. 청년들의 굉장히 심정적인 반발이 또 하나 이 안에 포함됐죠. 여기에 또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이것도 또 하나의 요소죠.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아까 제가 63.7%에서 지금 49.4%로 무려 14% 떨어졌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같이 동반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통합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어요. 2%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14% 떨어진 거에서 2%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반사 이득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정의당이 1% 가져가고 무당층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통합당이 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소위 말해서 헛발질하고 있고 인국공 논란으로 또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을 갖다가 정책을 대안을 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 소위 오로지 그냥 법사위 하나만 놓고 싸우다 보니까 네. 이런 그 문재인 정부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 멀어지는 사람들을 2%밖에 못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당이 잘하면 반사 이득을 상당히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크게 살리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저렇게 보면 통합당이 좀 소위 말해서 떨어지는 지지율을 주워먹지 못했다. 주워먹지 못한 사람이 잘못인 거죠. 그렇군요. 여야 모두 그렇게 즐거운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2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14%포인트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면 폭락이죠. 폭락. 중요한 것은 이 폭락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꼼꼼히 짚어볼 대목인데요. 네. 우선은 정치권에서도 야당도 문제지만은 여당도 17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간다고 엄포 놓지 않았습니까? 진짜 다 가져갔어요. 이거는 국민들로 볼 때는 여당의 오만함이 극에 다다른 겁니다. 네. 역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군사 독재 말고요. 없었습니다. 설사 그런 마음을 먹더라도 야당에 대해서 차 몇 개 정도는 차를 비워놓고 끝까지 오시라고. 그래서 야당에서 조영 원내대표가 국회로 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싫으면 오지 마. 우리가 180석이 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할 거야. 싹 다 먹었어. 어느 국민이 박수를 칠까요? 제가 봐도 이거는 상식 이하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문제. 네. 이거는 20대 후반 직장인들, 청년들 분노합니다.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 큰 걱정인 거죠. 다른 공기업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끝났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100번 얘기한 분들 이번에 인천국제공항사가 신입사원 얼마 뽑을까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으면 많지 않을 겁니다. 네. 또 다른 공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또 일어날 거예요. 공기업 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절망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래요. 이 상태 속에서 젊은이들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집값. 요즘에 모이면 다 집값 얘기입니다. 오늘도 집값 얘기예요. 조금 이따 뭐 부동산 대책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부동산 대책만 나오면은 집값이 올라가요. 이거는 정말로 국민들을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을 패배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잘 돌아가고 있다, 가동되고 있다 이런 정말 자다 공생 두드리는 이런 목소리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가슴에 염증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야당이 섭취해서 반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반사 효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의 실수가 나의 도움이다는 선거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통합당이 뭔가 잘해야 점수를 가져올 텐데 잘했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빠지는 지지율이 통합당 논으로 물 빠지듯이 가지 않고 옆으로 새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통합당은 여전히 반사효만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오히려 중도나 유보층이 확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해석을 들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일단 통합당 다음 주 초쯤 복귀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일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좀 상황을 보고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합당 들어오겠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저는 통합당은 103석 가지고 108석의 거대 여당을 대체하고 뭐 어떤 힘기로 하기 어렵다는 거 국민들 압니다. 국민들 바보가 아닙니다. 통합당이 이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통합당 내부에 과감한 혁신을 만들어 나가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저기 가면서 무슨 대선 후보나 얘기를 하고 말이 나와서 무슨 뭐 40대 경제 마인드 또는 무슨 그 식당 나오는 뭐 백 누구 또 이번에는 무슨 뭐 당박해서 뭐 이렇게 뭐 큰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은 과연 이 정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국민들은 신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두고 일단 조영 원내대표로다가 당에 들어가서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국민을 보고 난 다음에 깨지더라도 밀려나더라도 힘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울더라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 해준다고 여기면 저는 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올라간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보이콧하겠다. 이거는 100번 해본들 국민들 지지 못 받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영 원내대표가 국회를 복귀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정책에 비판을 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내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정도 하면은 제1야당 다워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한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저는 복귀한다고 봅니다. 네. 자, 통합당 복귀 후에 보여줄 모습이 사실은 또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 2% 오른 통합당의 지지율을 보고 만약에 통합당이 네. 우리가 옳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국회는 또 20대 국회의 재방송이 됩니다. 그렇군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통합당이 혁신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 시즌2 재방송이 아니라 뭔가 대안을 통해서 청년들과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야지 새로운 국회가 되는 거지. 우리가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20대 국회가 여전히 21대에도 똑같이 싸우는 것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은 없을 거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댄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